네, 안녕하세요. 2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피부 구조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그 피부 구조에 있어서 표피층이 하는 기능, 그리고 진피층에서 하는 기능, 그리고 그 진피층과 표피층에서 각각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수행원들, 안에 있는 구조 물질들이 각각 어떠한 것들이 있으며 그 각각 어떠한 캐릭터를 가지고 어떠한 기능들을 하는지 그 정도까지 대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연장해서 표피층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 건조 피부, 그리고 진피층에서 문제가 일으켰을 때 우리 노화 피부, 그리고 진피층에서도 색소 형성 세포가 과민하게 반응을 했을 때 어떤 색소 침착 피부가 된다든가, 또는 랑거르 한스 세포라고 하는 면역 세포가 또 너무 과민하게 반응을 할 경우 염증성 피부라든가 예민 피부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피부 유형을 파악할 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피부 문제 유형을 파악하게 되면 어떠한 솔루션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게 되는데요. 그 솔루션을 아주 적중률이 높은 최상의 최적의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제공을 하고 제안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오늘의 학습 목표, 학습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는 첫 번째, 피부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걸 목표로 하고요. 두 번째, 문제 피부 유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리고 솔루션도 대안으로서 제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 내용은 피부 문제를 발생시키는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각각의 원인별로 이러한 원인으로 어떠한 피부로 발전이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피부 문제 피부는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솔루션, 그리고 정확한 분석을 하려고 하면 첫 번째 관문이 뭘까요? 피부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죠? 문진 또는 견진 또는 촉진, 그리고 기기 진단. 시대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기 진단이 정말 정확도가 높은 기계는 뭐 2천만 원, 이렇게 뭐 거의 억 단위를 호가하는 기계들도 많았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스마트해져서 사회가, 여러분들 휴대폰 같은 디바이스로도 굉장히 인터넷만 된다고 하면 온라인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고 또 처방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휴대가 가능한 이런 디바이스 형태로, 원래는 피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려면 이 수분도 측정을 하고 유분도 측정을 하고 내 안에서 UV를 얼마나 잘 반사해낼 수 있는가, 이러한 저항성도 체크를 하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려야 정확한 분석이 되겠지만, 특별히 봤을 때 한 가지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거나, 또는 아주 중증 환자가 아닌 다음에는 요 정도만 체크하고 접근을 해도 되겠다 할 경우 각각의 기능들이 쪼개져서 이렇게 디바이스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부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 기준은 뭐가 있죠? 피부의 수분 손실량, 그래서 TEWL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에피더멀 워터 로스 팩트라고 하죠. 그래서 TW 정션이라고 하는 이런 경피 수분 손실량, 그래서 표피층에서 라멜라 구조로서 벽돌과 모타르, 그래서 브릭과 모타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듯이 벽돌과 시멘트처럼 견고하게 담을 잘 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라멜라 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라멜라 구조가 견고하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TEWL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피 수분 손실, TWL이라고 하는 이 경피 수분 손실량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피부의 이런 분화, 각질 세포의 탈락 컨디션도 우리가 각질도 그러니까 기준이 돼요. 여기에서 포인트는 각질, 그리고 수분량, 그리고 피부 색소, 피부 탄력, 이렇게 밀었는데 안 와요. 탄력이 없어요. 이것도 피부를 분석할 때 노화 피부 또는 탄력 저하 피부를 가름짓는 기준이 됩니다. 주름,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주름, 요거는 또 수분하고도 관계가 있기도 하고
진피층하고 또 관계가 있기도 해요. 왜냐하면 주름도 여러분들이 그냥 주름 쉽게 얘기를 하지만 종류가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래서 잔주름부터 굵은 주름까지 있는데 보통의 잔주름들은 수분만 잘 보충을 해줘도 해결이 다 끝납니다. 피지량 그리고 피부의 온도, 열감이 높은지 적은지 얘는 뭐로 갈 수가 있겠어요? 염증. 그래서 염증 지수하고 또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피부 온도도 분석 기준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혈액량. 그래서 요거는 색소 침착하고 조금 다른 유형의 색소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피부 톤 자체가 너무 붉다든가 피부가 균일하지 않다든가 그런 상태를 갖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세혈관하고 많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혈액 자체도 피부 분석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크니스라고 해서 두께. 그래서 남자들은 보통 여성들에 비해서 피부가 좀 두껍기도 하죠. 턴오버 주기가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냐. 그래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노화 피부는 28일을 훌쩍 넘어서 가기도 하고 아기들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죠.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이 주기가 사실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아토피하고 반대는 암이에요. 암은 탈락이 안 되고 안에서 계속 쌓이기 때문에 두꺼워지면서 일정 부분이 다 영양을 빨아먹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후조직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턴오버도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SPF, UVA 그래서 자외선 지수에 따른 저항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분석 지수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피부를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 기기를 다 갖춰놓거나 또는 디바이스라도 한두 개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가장 훌륭한 좋은 측정 기기는 바로 여러분의 눈과 입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방문을 하게 되면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을 하죠. 결국은 여러분들의 병은 여러분들 입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주말에 뭐를 했는데요. 아니요, 제가 뭐는 요즘에 하고 뭐는 안 했거든요. 제가 그걸 먹진 않는데 제가 그걸 좋아하진 않아요. 맞아요. 저 맨날 그렇게 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을 마주했는가라는 것을 보고를 하죠. 의사 선생님이 그 보고를 잘 들으려고 유도신문을 잘 하죠. 여러분들은 피부에 관련돼서 아까 그런 여러 개의 기준, 피부, 각질, 양, 수분량, 피지량, 혈행, 색소 침착, 그리고 또 뭐 탄력도라든가 뭐 기타 등등 앞에서 보셨던 내용들을 가지고 고객한테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라도 문제가 되는 요인들이 있는가 없는가 문진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고요. 눈으로 보시면 아시겠죠. 모공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 이분은 뭔가 각질이 잘 관리가 안 돼서 계속 표면에 쌓여 있네. 이분은 뭔가 수분이 부족해서 잔주름이 굉장히 많네.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죠. 그래서 매의 눈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주 친절한 문진력을 가지고 1차적으로 관문을 통과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하나 더 촉진을 통해서 융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피부에 요철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까지 멀티로 전체적으로 다 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투입을 해서 하게 되면 더 정확한 아주 적중률이 높은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간의 눈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아마 이런 포피린이라고 여드름균의 찌꺼기예요. 그래서 이런 포피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포피린은 피지하고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형태는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는 비슷해 보이거나 또는 볼 수 없어요. 하지만 UV 광선을 통해서 그 파장에 반응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 형광 물질이 눈에 보이게 되면 여기에는 피지만 순수하게 있구나 또는 피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박테리아들도 어느 정도 이제 형성이 돼서 얘네들이 대사 과정에서 뱉어놓은 부산물들이 같이 막 섞여 있는 진짜 막 약간 똥 같은 거구나 이런 느낌을 얻을 수도 있게 돼요. 어떤 사람은 기계로 찍었을 때 포피린이 이렇게 노랗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포피린이 안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드름균이 있다, 없다, 요거에 또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투입할 수 있는 리소스를 다 보는 게 좋고요. 요 기기에서 또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눈에 보이는 색소 침착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 UV 스팟이라고 해서 UV 스팟, 요거네요. UV 스팟. 눈으로 보이면 피부가 굉장히 깨끗해요. 맑아요. 그래서 너 잡티 없는데? 죽은 게 없는데? 굉장히 피부 깨끗한데요? 근데 기계로 찍었더니 눈으로 봤을 때 죽은 게 조금 있고
김이 조금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노란 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부 재생 주기를 거쳐서 안에 있는 피부들이 점점점 올라와서 탈락이 되는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어디에 가 있죠? 표피, 최외곽 각질층에 가 있죠? 이때 굉장히 진하게 올라오죠. 그리고 나서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색소 침착 피부가 치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어떤 순간에는 치료를 하기 전보다 더 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부작용인가 봐, 오히려 문제가 생겼나 봐, 망했네 라고 판단을 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고 관찰해 보자. 왜? 속에 있는 것들이 올라오면서 일시적으로 빠지기 바로 직전에 아주 최강의 모습으로 강하게 검정색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요 UV 스팟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다. 속에서 얼마나 진행되는지.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백옥같이 피부가 깨끗하시지만 향후에는 어느 기점에 가서 좀 더 진해지실 수가 있겠네요. 이런 상담도 가능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미백제가 보면 처음에 예방 미백제도 있고요. 중간에 치료 미백제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선 미백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 색소 침착이 일어나는 그 과정 그래서 도파에서 도파키논에서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의 중간에 시그널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표백한다고 하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멜라닌 세포를 죽이는 그런 기능을 하는 화장품도 있고 또는 중간에 이미 멜라닌 세포가 활성이 돼서 얘가 가지를 다 뻗어놨어요. 그래서 이 스팟들이 점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는 과정에서 중간 탈락을 시켜버리는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화장품도 있고 또는 최외곽층에서 아까 새까맣게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새까맣게 올라왔을 때 걔를 빨리 제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미백 제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백 제품도 그냥 미백 요거 하나로 그냥 하나가 아니라 그 안에서도 나누려면 굉장히 여러 개로 나눌 수가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기기 측정을 통해서 내가 지금 미백 관리 계획을 짤 때 어디에 방점을 맞춰서 어떤 전략으로 어떤 스텝을 거쳐서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것들이 조금씩 전략과 전술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기가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없다고 해서 피부 분석이 절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레슬리 바우만이라고 하는 피부 박사가 16가지 피부 유형을 만들었어요. 고객들이 이제는 굉장히 다 너무 정보가 많은 시대에 살기 때문에 스마트해지셔서 이 정도는 알고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지성, 복합성, 건성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오히려 전문성이 또 떨어져서 신뢰를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난해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되는 문제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그러면 요거는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먼저 드라이예요. 드라이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드라이 하거나 또는 오일리 하거나 요 밑에 오일리가 있죠. 그래서 드라이하거나 오일리하거나 그리고 이 드라이하고 오일리한 피부가 다시 저항성이 있냐 없냐 레지스턴스 하냐 아니면 센서티브 하냐 그래서 피부가 예민하냐 아니면 좀 저항성이 있냐로 다시 이분할이 돼서 바뀌게 되고요. 자, 이렇게 먼저 아까 나뉘었어요. 드라이, 오일리.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나뉘어서 이쪽에 저항성이 있다. 얘는 센서티브하다.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이 안에서 다시 피그먼트가 있다. 피그먼트는 색소 침착이에요. 그래서 색소 침착이 있다. 또는 얘는 non pigmentation. 그래서 없다. 색소 침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공 부분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공 부분이 타이트하다. 여기 네모로 할까요? 타이트하다. 얘는 굉장히 와이드하다. 그래서 모공이 크다, 적다.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다 보면 이 조합이 그 4개의 기준으로 16개의 피부 유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조하면서도 저항성이 있고 잡티가 있으면서 모공이 타이트한 사람도 있고요. 건조하지만 예민하고 색소 침착은 있지만 모공은 어때요? 모공은 넓은 사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가요. 그래서 요 그룹 하나, 여기가 가장 비슷한 게 많은 그룹. 그다음에 두 번째 요 그룹이 또 들어오고요. 그 다음 그룹은 여기 요 그룹으로 가고 그리고 요 그룹으로 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네 가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요거는 시간을 조금 투입해서 들여다보시면 한 번만 이해하면 더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이해해서 머리에 갖고 계시면 이제 어떤 고객이 와도 요거 놓고 질문지 통해서 기계가 없더라도 아주 전문적이고 충분히 뭔가 전략과 전술에 필요한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는 피부 진단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피부 진단을 그렇게 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는 대략 건성, 지성, 복합성, 이지만 그 안에서도 디테일하게 어떤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신경 써서 봐야 된다라는 전략이 생기죠. 그렇지만 그거를 매번 고객에게 계속 같이 설명을 하게 되면 고객도 힘들고 여러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중심축은 갖고 가야겠죠. 그래서 무게 중심축은 요 네 가지 타입으로 일단은 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전문가답게 뒤에 장착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피부는 구분하실 때 요건 변치 않아요. 지성, 건성, 중성, 복합성. 요 기준으로 가시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설명을 하시거나 또는 뭔가 프로그램을 짜실 때는 중심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가장 메인이 되는 코스이긴 합니다. 그래서 메인 코스에 아까 어떤 레시피를 다시 적용을 할 것인지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건성 피부는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 문제냐면 요 벽돌이 불익이죠. 그래서 불익과 모타르라는 이론을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벽돌만 이렇게 쌓아놓으면 누가 옆에서 바람만 훅 불어도 다 무너지게 되겠죠. 그럼 무너지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수분들이 어떻게 되죠? 이 구멍으로 숭숭숭 빠져나가요. 그리고 이 수분만 빠져나가는 것도 가뜩이나 손실이 굉장히 큰데 여기에서 바깥쪽에서 세균들이 감염인자들이 피부 안으로 이렇게 뚫고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염증으로 이제 또 발현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인 피부 장벽이 잘 살아있는 피부라고 하면 장벽이 있는 거라고 하면 여기에서 아주 이 점 형태에서 막으로 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탄탄하게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바깥쪽에서도 감염인자들이 못 들어오고 안에 있는 그런 수분이라든가 유효한 성분들이 바깥으로 유실되는 것도 막아줄 수 있는 환경이 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라멜라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라멜라 구조는 우리 세포가 안에 수분을 갖고 있는 기름막의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기질은 유분도 있고 수분도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옷을 여러 겹겹이 있는 것처럼 여기에 수분, 기름 이렇게 수분, 기름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가 같이 이렇게 쌓여있는, 겹겹이 쌓여있는 것 같은 충상 구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충상 구조를 갖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충상 구조를 바로 라멜라 구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라멜라 구조가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라멜라 구조가 무너졌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세포부터 그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서 세포 그 분화하는 것부터 신경을 써야 되냐? 여러분들이 가장 빨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거는 인위적으로 그 장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크림과 같은 제품을 사용해 주시는 건데 이 경피흡수 부분으로 모공이라든가 한선이라든가 우리 그런 부속기를 통해서 흡수시키는 거, 자연 흡수시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킨, 마스크팩 붙여놓게 되면 피부가 알아서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되죠. 요거를 경피흡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피부 부속기관을 통해서 흡수가 되거나 피부세포 자체로서 흡수가 되거나 피부세포 사이사이 아까 이렇게 균열이 생기면서 틈이 생겼죠. 그 틈으로 들어오는 이런 경피흡수를 기능이 발현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기기를 활용해서 푸시해서 물리적으로 강하게 때리는 힘으로 넣어주는 기기 흡수라든가 이런 강제 흡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강제 흡수까지 가서 우리가 개선을 시켜줘야 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노화 피부는 수분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런 장벽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건강한 피부예요. 건강한 피부는 요 안에 유두층과 표피유두라고 하는 요 두 개의 톱니바퀴 같은 애들이 이 파형이 굽이치면서 서로 상호 수신을 잘하게 되는데 요 위에 있는 표피돌기 부분이 이렇게 무뎌지게 돼요. 안에 있는 유두층도 이렇게 무뎌지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자동차 바퀴를 처음에 사면 그 무늬가 굉장히 선명하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잘 봐도 미끄러지지 않고 탁탁 서는데, 이렇게 굽이치지 않고 마모가 된 피부에서는 영양이 위로 잘 전달이 안 되게 돼요. 그러면 진피층에만 아까 모세혈관이 있었죠. 그러면 우리 피부 또는 세포들은 그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늙은 진피 안에서 영양이 잘 공급이 안 되고 이렇게 굶주린 상태에서 표피까지 영양이 전달되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외선이라든가 활성산소라든가 이러한 외부 자극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 특히 이 자외선은 깊이 진피층까지 뚫고 들어가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UVA가 특별히 자외선 중에서도 노화의 주범으로 지목을 받게 되는데, UVA 같은 경우는 장파장이고 UVB 같은 경우는 단파장이라서 피부를 열감을 준다거나 또는 버닝을 일으키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자외선에 의해서 계속해서 장파장으로 진피층이 공격을 받게 되면 섬유화세포라든가 또는 콜라겐이라든가 아니면 엘라스틴이라든가 이런 진피 구성 물질들이 유실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하면서 손상이 되게 되고 이렇게 파이면서 주름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 피부는 이런 수분 손실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런 외부 요인이 더해져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주름이 발생이 되게 되고, 주름이 발생된 피부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 파형이 이게 같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 이렇게 예쁘게 파형이 있었는데 여기 가면 전차 없죠. 그래서 이런 피부가 되게 됩니다. 요거를 확대해서 기계로 찍어보게 되면 선명한 엘라스틴 콜라겐이 있는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다 구멍이 났죠. 펑펑 뚫려가지고 구멍이 나고 굉장히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쪽에 보면 화가 나 있는 피부 상태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도 이렇게 배열이, 이 앞에 있는 까만 씨 있죠? 패션 프루츠 씨 같이 생긴 애들이, 얘네들이 정상 세포인데 오른쪽에 가면 씨 껍질 같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에는 정상적으로 뭔가 활동하는 애들이 없고, 세포 배열도 이상하고 세포 그런 극성도 이상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염증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요 열감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자외선 A와 B를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외선 A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장파장. 그래서 얘는 피부 노화의 원인이고요. 얘는 파장이 짧아요. 단파장은 피부 겉에서만 세게 태우는 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작은 불을 줄여놓고 음식을 끓이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골고루 익는 게 약한 불이죠. 근데 강한 불은 어때요? 겉에서만 태우고 속은 다 안 익어 있는 거 여러분들 가끔 경험하시죠? 그런 느낌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외선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 자자가 보라색 자자예요. 적은 붉을 적자죠. 그래서 적외선, 여러분들 한의원 같은 데 가서 치료받으실 때 사용하시는 게 적외선이에요. 왜? 적외선은 진피까지 들어가니까, 장파장이라서. 그래서 은은하게 지져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포 하나하나를 각성시켜주고 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기능이 있는 반면에, 이 자외선 같은 경우는 어디서 많이 봐요? 음식점에서 보죠. 자외선 소독기. 그래서 이런 데서는 얘는 태워버려요. 바깥에서 빠르게. 그리고 이 자외선이라는 것은 이 보라색 자자,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가시광선 중에서 보라색 바깥쪽 영역에 있는 광선을 자외선이라고 하고요. 요 적외선,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적외선 바깥쪽에 있는 애들을 적외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빨주노초 파남보 해서 이렇게 가죠.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이렇게 가는데, 이때 이쪽으로 갈수록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갈수록 계속 뜨거워져요. 대신에 이 적외선 쪽으로 올수록 점점 파장은 길어져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화장품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거나 또는 고객분들이 물어볼 때 우리가 보통 아까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UVA를 써요. A는 긴 파장. 그래서 얘는 생활자외선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이 SPF라고 표현이 되는 애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이때는 우리가
레저 자외선 지수만 있었어요. 화장품 가게에 가면 UVA는 수입 화장품에서만 가끔 보이는 숫자였고 거의 UVB라고 표기가 돼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때 우리도 휴가는 다녔거든요. 그럼 빨갛게 타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싫고 아프고 나중에 흉터를 만들고 하니까 요거는 꼭 발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B는 단파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레저 자외선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강하고 피부에 홍반을 일으키고 염증을 만드는 애, 얘는 노화를 일으키는 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페오멜라닌이냐 유멜라닌이냐에 따라서 인종이 갈리게 되고 그 안에서도 개인적으로 혈액량이 얼마나 많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높으냐 낮으냐 또는 몸 안에 카르테노이드라고 하는 이 황색 색소가 유전적으로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인종 따라서도 또 스펙트럼이 넓죠. 인종이 황인종도 밝은 황인종이 있고 어두운 황인종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색소 침착 피부 관련해서도 잡티, 뭐 주근깨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데 결국은 그냥 멜라닌이 이상 반응을 일으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원에서 부르기 좋게 구분하기 좋게 명명을 한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백의 원리는 처음에 여기 티로시나제 효소에 의해서 몸 안에 있는 티로신이 반응을 하게 되면 도파에서 도파키논을 거쳐서 이렇게 흑화가 되게 되는데요. 요게 어느 순간 요 각질세포에 올라타서 각질세포하고 같이 바깥쪽으로 탈락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 중간에 우리가 치료를 할 때 예방을 해서 여기에 아예 티로시나제 효소 얘를 활성을 못하게 얘를 없애는 화장품이 있거나 또는 여기에서 변색이 이미 됐을 때 얘를 탈색시켜주는 화장품이 있거나 화학적인 필링을 하든가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스케일링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박피를 한다든가 아니면 때를 막 벅벅벅 민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일찍 탈락을 시켜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 탈락을 시키는 데에서도 기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레티놀 같은 화장품을 써서 이 안에서 건강한 각질 형성 세포의 수를 늘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비중이 적어지게 되잖아요. 아까 보통 10개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약을 써서 주사를 맞거나 화장품을 써서 각질 형성 세포의 평소의 증식량을 2배, 3배로 늘려놔요. 그러면 아까는 10대 1로 싸우는데 지금은 20대 1, 30대 1로 싸우니까 이 적의 수가 많아지니까 얘는 존재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피부색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런 방법도 있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지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미백도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피지는 여러분들이 자외선이 피부색만 만드는데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지를 촉진시켜주는 기능도 해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외적 데미지 또는 얘는 유전적인 소인도 있어요. 유전 또는 수면 양이라든가 뭐 노화라든가 아니면 계절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피부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많지만 그 중에서 자외선도 한몫한다. 자외선이 한몫하기 때문에 요 피지가 확대가 돼서 양이 늘어나게 되면 처음에는 요 피지 모공 안에서 이렇게 쌓이겠죠. 쌓여서 얘는 겉에 각질까지 지저분하게 안 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뭔가 수분도 부족하고 해서 메말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갇혀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면포로 오돌도돌하게 좁쌀처럼 보이는 일명 좁쌀 여드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화이트헤드가 되게 되고요. 화이트헤드에서 요 끄트머리가 산화가 되게 되면 여기가 노랗게 처음에 변하다가 나중에는 산화가 되면 까맣게 돼요. 그럼 이게 이제 블랙헤드예요. 처음에 화이트헤드이다가 블랙헤드이다가 여기에 이렇게 열려있는 끄트머리에 세균이 붙었어요. 킁킁 박테리아들이 냄새를 맡고 내가 좋아하는 냄새네? 어디야? 그리고 막 몰려 들어와서 이 밑에 자리를 떡하니 잡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기계로 찍었을 때 포피린이라고 하는 애들이 그런 여드름 박테리아, 프로피오박테리움 아크네라고 하는 여드름균이 먹고 싸고 해놓은 노폐물들 보이는 게 포피린이에요. 그래서 그 포피린 같은 애들이 발현이 되는 애들은 거기 박테리아가 있다라고 보면 되고 박테리아가 들어오는 거는 우리 몸에서 못 견뎌요. 그럼 랑거한스 세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싸움을 하겠죠. 내가 너를 감지를 못했을 때는 두고 봤지만 너가 내 눈에 보인 이상은 난 그대로 둘 수가 없어. 너를 내가 죽여버려야겠어. 해서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에 우리가 그 전쟁의 전리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염증이 막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염증이 막 시작하게 되면
농포가 생기진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 정말 구진이라고 하는데 약간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약간 윤기가 되면서 그 안이 단단하게 굳어서 아파요, 누르면.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너무 섣부른 마음에 얘를 막 자극을 준다거나 막 아직 때가 안 됐는데 막 짜서 짜려고 애를 쓴다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안쪽으로 해서 진피층으로 얘가 터지면서 더 크게 문제가 되거나 2차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진정 관리를 하면서 좀 지켜보셔야 되는 단계고요. 여기에서 시간이 흐르게 되면 이제 농이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농포성 여드름이 되면 약간 이제 통증은 좀 가라앉는 상태로 해서 눈으로 볼 때는 좀 더 지저분해 보이긴 하겠지만 요때 이제 관리를 하게 되면 흉터 없이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농이 빠지지 않고 더 진행도 안 되고 걔네끼리 이게 결합을 하면서 안쪽으로 뿌리가 깊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결절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결절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이 섣부르게 손을 대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피부과 전문의 상담을 받아서 약물과 주사 치료를 병행하면서 이 각질이라든가 아니면 보습 또는 피지 이런 에스테틱적인 관리도 병행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농포까지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가 관리 영역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결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구분을 해서 병의원에 꼭 여러분들이 안내를 하고 의사 상담 하에 같이 병행을 하는 쪽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는 것이 아주 현명한 그런 상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략으로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 피부 처음에 수분으로 시작했어요. 수분으로 시작해서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외부 요인에 따라서 우리 인체에서 반응하는 것들에 따라서 노화 또는 색소 침착 그리고 염증 이렇게 다양한 문제 피부를 알아봤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별히 약물과 주사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청결하고 굉장히 많은 상관관계가 있는 피부 문제가 여드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여드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